뮤직비디오, K대현, OST가 갑자기 미국 빌보드 200 차트의 1위에 올랐을 때 놀란 것은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한국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의 배경음악, 즉 OST가 같은 주에 미국 아티스트들의 곡을 제치고 이런 기록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미국의 음악방송국, 텔레비전 채널,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들까지 일제히 K-팝 열풍 이후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부르며 주목했다. 한국 언론들은 이렇게 제목을 뽑았다. K대현 OST, 미국 빌보드 200 정상 탈환. 등장하는 장소들을 성지순례하듯 찾아다니는 건 물론이고 우리 문화재를 찾아 박물관에도 몰려들고 있는데요. 최주원 기자가 K컬처에 빠져든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봤습니다. K-팝 디먼 헌터스, 즉 K대현의 사운드 트랙 골든, 이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 소식은 단순히 세계 음악계를 뒤흔든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한국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심, 한국 뉴스 보도에 따르면 K대현은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묘사되었으며 한국이 디지털 문화를 수출하는 방식에 한 단계 도약을 이뤘다고 평가받았다. 연합뉴스TV 같은 방송사는 K대현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K컬처가 음악기술과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하는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관련 소식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시청자들은 역대급 1위, 열풍 같은 표현으로 프로젝트의 파급력을 묘사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K대현이 해외 프로그램에 초청받고 CBS 등 주요 해외 뉴스에 등장했다고 전하며 이것이 한국 문화가 국경을 넘었다는 상징적인 사례로 분석됐다. K대현은 단순히 흥행한 OST에 그치지 않고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DC인사이드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예술과 도구의 경계를 두고 이렇게 질문했다. AI로 만든 음악을 예술로 봐야 하는가? K대현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란, 즉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품이 예술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중문화의 주류에 설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반대로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도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지적재산권은 소니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열광하고 자부심 가져도 된다. 라는 댓글처럼 한국인 제작진의 참여와 한류의 미학적 색채가 짙게 스며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덕후에서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토론이 이어졌고 대부분 K대현은 음악 구조, 안무, 퍼포먼스 면에서 매우 K-팝스럽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이 점이 오히려 세계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더 팩트가 올린 기사에서는 OST가 빌보드를 비롯한 전 세계 차트를 점령했다 라고 쓰였고 이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프로젝트의 파급력을 논의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었다. 한편 일본 반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는 이 현상이 주변 국가로 확산되는 양상을 다루며 아시아 각국의 음악 취향을 비교하는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다. 학문적이거나 정체성 중심의 논쟁뿐만 아니라 팬덤 문화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덕후에 올라온 K대현 충격의 새로운 커플링이라는 스레드는 며칠 만에 댓글이 500개를 넘겼다. 세부 내용을 보려면 로그인해야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도 커뮤니티의 열기를 보여주는 지표였다. 한국 내 여론 풍경은 단선적이지 않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기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적 감성을 품은 디지털 콘텐츠가 세계를 사로잡았다는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활발한 팬덤이 존재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 한국 대중문화의 생명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들뜬 것은 한국만이 아니었다. 전 세계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K대현이 새로운 자부심으로 불린다면 국제 무대에서는 K-팝 디먼 헌터스와 그 사운드 트랙들이 언론과 관객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거나 중독적이다라는 말 대신 문화적 현상, 글로벌 히트, 예상치 못한 성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과 서구권,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인상, 타임즈는 이 애니메이션을 문화적 현상이라 칭하며 K-팝과 애니메이션의 결합이 만들어낸 세계적 성공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문화를 미국적 시선으로 리믹스한 방식이 국경을 초월한 매력을 낳았다고 평했다. 영국의 가디언은 이 작품은 학교에서도 소셜미디어에서도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보도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는 K-팝 디먼, 헌터스 퍼스트 타임 리액션 같은 영상들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이 영상미와 음악의 놀라움을 표현하며 찬사를 보냈다. 스크린렌트 포럼은 성우 다니엘 대 킴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이 영화의 성공은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은 힘과 예상 밖의 대중 반응 덕분이다 라고 말했다. 일본과 아시아, 비교와 신중한 시선, 지역별 분석에 따르면 일본이 전통적으로 애니메이션과 3D 분야에서 강세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K-팝 디먼 헌터스는 일본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디지털 기술 수준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특히 K-팝과 현대적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형식이 인상적이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일본 네티즌의 구체적인 댓글 인용은 없었다. 인도에서는 한 평론가가 이 영화를 대한민국의 쿵푸 팬더 모먼트라고 비유했다. 즉, 한국이 처음으로 전 세계가 주목한 애니메이션 히트를 만들어낸 역사적 순간이라는 뜻이다. 기타 지역, 감정과 팬덤의 확산, 특히 사운드 트랙 중 골드는 여러 국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영화의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영어권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정은 느껴진다. 와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퍼져나갔다. 이는 공식 언론의 인용이 아니라 전 세계 관객이 직접 체험으로 남긴 생생한 목소리였다. 국제 언론이 널리 보도한 장면 중 하나는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가 US 오픈 경기 중 영화 속 소다팝 안무를 따라 춤춘 순간이었다. 이는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력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회자됐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K-팝 디먼 헌터스를 대한민국의 최신 글로벌 센세이션이라 부르며 이 작품이 이미 세계적 열풍의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문화 우주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K-대연 현상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다. 그 뒤에는 대담한 창의 전략과 한국이 제시한 완전히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비전이 있었다. K-팝이 소리라면 K-대연은 디지털 감정의 우주다. 무엇보다 관객이 귀를 떼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음악이다. 전통적인 K-팝의 예측 가능한 멜로디 대신 K-대연의 OST는 EDM, 힙합, 트랩을 과감하게 융합하고 여기에 영화적 긴장감을 덧입혔다. 전자드럼은 심장 박동처럼 울리고 베이스는 묵직하고 강렬하며 멜로디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클라이맥스는 마치 스크린 속 전투가 폭발하는 듯한 에너지로 밀어 올려진다. How It's Done과 골든 같은 곡들은 이 곡, 이제이, 오드리 누나, 그리고 레이아미로 구성된 헌터 X 그룹이 참여했다. 이들의 음악은 K-팝 특유의 강렬함을 유지하면서도 영화적인 서사미를 갖춰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감각을 전달한다. 특히 골드는 글로벌 투 100와 빌보드 같은 주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한국 음악의 경계를 넘어선 영향력을 입증했다. 전체 영화음악 앨범은 미국에서 거대한 판매량과 스트리밍 수를 기록하며 RIAA, 즉 미국 음반산업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넷플릭스의 투둠에 따르면 이 앨범은 무려 4곡이 동시에 빌보드 핫 100 탑 10에 오른 한국 영화 음악으로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결국 음악은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라 관객을 몰입시키는 핵심 기반이었다. 그럼에 15곡으로 가사, 사람들은 이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영화처럼 경험했다. K-대연의 영상은 트리플 A 게임에 사용되는 언리얼 엔진 5로 제작되었다. 머리카락 한 올, 무기에 반사되는 빛 한 줄기, 몸을 회전하는 동작 하나까지 모두 영화 수준의 디테일로 구현됐다. 시청자는 열기, 빛, 그리고 움직임을 실제처럼 느낄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완전히 가상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일본의 그래픽 전문가들조차 인정했다. 이건 한국 애니메이션 중 처음으로 할리우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작품이다. 아니, 어쩌면 더 빠르고 유연하다. 게임 엔진 기술, 영화, 특수 효과, K-팝 미학이 결합된 결과 K-대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동시에 뮤직비디오, 액션 영화, 가상 퍼포먼스였다. 제작진은 단순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전 세계 동시 생중계 라이브 방송을 열고 증강현실 무대 위에서 가상 캐릭터들이 직접 공연하도록 했다. 관객은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냈고 미국 팬들이 남긴 이모티콘이나 댓글이 즉시 화면 속에 반영되었다. 마치 진짜 콘서트를 보고 있는 듯한 체험이었다. 한 레딧 사용자는 영화의 영상 제작 기술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K-팝 디먼 헌터스의 촬영 감독이 말했다. 이 영화는 얼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K대어는 단순히 이야기로 관객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호작용의 무대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빛과 음악 뒤에서도 K대어는 여전히 한국 문화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다. 투지, 우정, 그리고 도전의 의지. 영화 속 여성 캐릭터들은 완벽한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는 사람들이다. 이화여자대학교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상세계는 단지 배경일 뿐이다.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건 여전히 인간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가장 큰 비밀일 것이다. 세상이 차가운 기술을 좇을 때 한국은 디지털 세계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지켜내는 길을 택했다. K대어는 단순한 음악 프로젝트나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다. 미래의 엔터테인먼트는 국경도, 성별도, 심지어 육체도 필요 없다. 오직 진짜 감정만이 필요하다. 방탄소년단에서 K대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여정은 명확히 보여준다. 이 나라는 단순히 문화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예술을 느끼는 방식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만든다. 비록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말이다. 하나의 영상, 하나의 음악, 그리고 전 세계가 시선을 돌린다. K대연이 등장했을 때 아무도 가상의 캐릭터들이 수백만 명의 진짜 사람들을 그렇게 깊이 감동시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이다. 기술을 감정으로, 애니메이션을 음악으로, 그리고 가상의 꿈을 진짜 문화로 바꾸는 일. K드라마에서 K팝을 거쳐 이제는 K대헌. 한국은 매번 문화의 파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해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수나 배우가 아니라 한계를 초월한 새로운 별, K버추얼 스타즈로 세상을 사로잡았다. 한번 생각해보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음악 그룹이 수백만 명을 비트에 맞춰 춤추게 만든다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관객을 울릴 만큼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리고 얼굴 없는 OST가 미국 빌보드 차트의 정상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다. 인간과 기술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창조하는 시대. K대원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작 세대의 선언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세대의 외침. 아마 미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 실제 조명도 마이크도 무용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의 관객에게는 심장의 박동과 감정, 그리고 눈물이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결국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세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K대원의 성공은 단순한 빌보드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미 K 콘텐츠 4.0 시대에, 즉 예술과 기술, 관객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20년 전 세계는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 감성적인 사랑 이야기들로. 10년 전 사람들은 K팝에 매료되었다. 음악, 안무, 아이돌, 그리고 화려한 무대의 매력으로. 하지만 오늘날 K대원과 함께 한국은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가상의 스타가 수백만 명의 현실 관객을 울리고 웃게 만들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시대를, 기술이 마음을 건드릴 때 그것은 더 이상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가 된다. 바로 그것이 K대원의 힘이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창의적 신념으로 완성된 작품. 단순히 이미지와 소리로 구성된 세계가 아니라 감정과 정체성, 그리고 인간의 열망이 살아있는 우주. 새로운 K버추얼 스타즈의 시대. 방탄소년단이 음악으로 세상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렸다면 K대연은 이제 스타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고 있다. 이제 스타란 얼굴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스타일, 감정을 전하는 존재다. 미래에는 더 이상 누가 진짜 아이돌이고 누가 가상 캐릭터인지 구분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감하며 나누는 이유는 언제나 외형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상의 그룹이 전 세계를 진심으로 울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것은 단순한 유행일까? 아니면 우리가 스타의 의미를 다시 써야 하는 전환점일까? 당신의 생각을 남겨보자. 왜냐하면 어쩌면 오늘의 작은 의견 하나가 내일의 세계문화의 미래를 써내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